네. 네. 티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MBA 담임, MBA SNS 담임, 그리고 마더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시현입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제 스폰서님은 사랑은 이성훈 정지현 사장님이십니다. 굉장히 떨려요. 떨림을 안고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저는 오늘 제목이 SNS로 죄송합니다. 성장하기인데, 이거 메인 화면 예쁜가요? 네, 이거 작년 시드니 석세스 트립 갔을 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도 아까 앞에 그 굿뉴스 얘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 대표자가 저거든요. 네, 정말 너무나도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일단 짧은 마이스토리 시작하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한 5분 정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재즈 피아노 전공을 했고요. 4년제를 다녔고, 전공과 졸업과 동시에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쪽에 일을 했어요. 무대에 서는 것보다 그 교육으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더 많은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느꼈던 저를 발견하고, 이렇게 제 일처럼 진짜 열심히 했고, 제가 원장님인 것처럼 일을 했거든요. 저희 원장님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원장님이셨어요. 왜냐면 저와 저희 선생님 딱 두 분밖에 안 계셨는데, 저희 두 명으로 학원 원생이 30명에서 120명까지 늘어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2년 정도로 진짜 내 일처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느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정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내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와 선생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던 도중에 회의감이 진짜 많이 왔는데, 그때 느꼈던 게,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만큼 수입에 대한 대가를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이러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제가 이때가 20대였어요. 지금 30대인데 이대로 내일이 나의 1년 후가, 나의 30대가 진짜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속 고민을 하고 내 미래를 생각했던 그 시기에 제가 선택한 게 나의 몸값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사 자격증 2가지를 땄어요. 하나는 음악심리치료사 자격증을 땄고요. 또 하나는 아동심리치료사 자격증 2가지를 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나의 몸값을 올리려고 자격증을 따잖아요. 저도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그 자격증을 따고 아예 직종을 바꾸려고 그때가 이제 터닝 포인트의 시기였는데, 학원 강사는 도저히 나의 미래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직업을 바꾸면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저희 두 스폰서님이 뉴스킨 사업을 투잡을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정지현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저희 친척 언니고요. 네, 그때 이제 언니가 뉴스킨 사업을 막 시작했었는데, 친척 언니의 투잡으로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처음 알았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시기에 면접을 봐야 되는데 고민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피부 고민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는데, 저는 성인 여드름으로 진짜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피부과를 전전긍긍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홈케어를 알아보는 그 시기에 저희 언니가 뉴스킨에 투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에 뉴스킨의 비포 애프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고, 180도를 보고 문의를 했더니 제가 180만 원을 긁었어요. 네, 그렇게 안내를 해서 진짜 180만 원 사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긁었던 성인 여드름을 어찌됐건 뉴스킨을 만났는데, 이거 제 임상이에요. 이거 여기를 꺼야지 보이나? 어딜 꺼야 돼? 어딜 꺼야 돼요? 보이시나요? 네, 이 정도로 되게 심했던 임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취업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홈케어를 썼는데, 저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받기 전에 먼저 제품을 산 케이스예요. 그래서
180만 원 정도를 샀으니까 집에 박스가 5박스 정도가 오더라고요. 도저히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거를 다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스포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대가 됐어요. 데몬스트레이션 받으러 이제 초대가 됐는데 다 받고 나서 그때 이제 집을 둘러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언니와 형부가 신혼이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신혼 집에 뭔가 이렇게 핑크핑크한 그런 게 없고 본인들의 이렇게 꿈 리스트가 다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건 이제 제 방에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이렇게 붙여져 있었어요. 되게 많은 꿈들이.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약간 긴장이 풀리네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직장을 다니면서 저런 꿈들을 이룰 수 있을까? 과연? 왜냐면 저희가 언니와 형부의 그 연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가능할까? 왜냐하면 되게 막 리조트, 막 전원주택 이런 꿈들이 되게 많이 붙여져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꿈 보물 리스트를 붙여놓은 것도 너무 신기했지만 저걸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왜 우리 언니가 결혼을 하더니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지? 형부를 만나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꿀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두 분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때 요 시기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는데 요 시기 때 아빠가 갑자기 교통사고 돌아가시는 딱 그 시기였거든요. 제가 집에서 맞은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언니네 집에 갔을 때가 저희 아빠 딱 49세 때였어요. 제가 원래는 성수동에서 동생이랑 둘이 자취를 하다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정지현 스포츠는 옆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받으러 가게 된 거였는데 이제 보물 지도를 보고 제가 그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고 그런 시기에 나도 언니랑 형부처럼 저런 여유를 갖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딱 그 시기에 오른쪽 벽면을 딱 돌렸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명단 리스트가 적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1번이 제 이름이었고 1번 저였어요. 2번, 3번, 4번이 다 정선미, 정명애, 다 저희 고모들 이름, 저희 친척들 이름이 다 적혀있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1번에 저라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뉴스킨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리크루팅 대상 제가 1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지영 스포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여기 도대체 내 이름이 왜 적혀있고 여기 내 동생 이름 왜 있고 여기 고모들 이름 왜 적혀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언니가 살짝 동공이 흔들리는 눈빛으로 단항을 하더니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아침 저녁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래요. 근데 이제 일단 어찌됐건 제가 마감이 되게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감사함과 미안함이 같이 공존했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친척이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때 데몬스트레이션 받으러 집에 갔을 때가 이성훈 스포츠님 전화를 7번 거절한 상태에서 간 거였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럼 지금부터 형부가 나한테 전화를 하면 꼭 같이 밥을 먹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부터 이런 자리에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음 먹었던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시스템에 초대가 되고 알아보면서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50만 원 정도만 벌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50만 원 벌고자 했던 뉴스킨이 3개월 만에 7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벌었어요. 26살에 전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업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작년 석세스 트립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신혼여행을 시드니를 먼저 갔다 오고 나서 했거든요. 이 시드니 때문에 결혼을 8월에 하는데 코디샵을 먼저 했어요. 그 전 연도에. 여기를 너무 같이 가고 싶어서. 네. 이렇게 지금 뉴스킨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이제 뉴스킨 사업하는데 이제 4년 차가 좀 지났는데 뉴스킨 사업을 해보니 두 가지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뉴스킨 사업을 잘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뉴스킨 사업하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사업은 레버리지인데 뉴스킨 사업의 레버리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킨 사업, 그러니까 저희는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가 우선일까요? 마케팅이 우선일까요? 자,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나는 뉴스킨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네트워크가 먼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네. 그럼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마케팅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 네. 자, 정답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킨 사업은 마케팅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사업이에요. 네트워크로 마케팅을 한다고 아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스폰서님, 저는 지인이 없고 인맥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킨 사업은 한 명만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네트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사업. 왜냐면 저희 사업은 파는 사업을 생각을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파는 사업이 아니고 마케팅으로 네트를 확장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맥이 없어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26살에 시작했고 그렇게 많은 성인 여드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인맥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했던 건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인맥을 개발하는 비즈니스에 저희 사업은 결국, 자, 그렇다면 뉴스킨에서의 마케팅은 무엇이 있는가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지인 마케팅이 있고요, 콜드 마케팅이 있고, 키맨 마케팅이 있고, SNS 마케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1번부터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1번부터 4번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4번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26살이었고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 성인 여들로 도저히 콜드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4번이었거든요. 그래서 4번으로 뉴스킨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 소통을 했더니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관계로 인해서 매출과 임상과 비즈니스 연결이 되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버리지인데요. 뉴스킨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되게 성공하신 분들은 레버리지로 사업을 하신대요. 이거는 제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레버리지를 확장이라고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확장이 아니고 지렛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레버리지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레버리지는 원래 지렛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지뢰장치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올리는 원리를 이야기하고요. 쉽게 말해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뉴스킨에서의 지렛대는 무엇인가? 타인의 자본이 아닌 시간을 지렛대를 삼아 레버리지를 만드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알고 계신다면 레버리지 지렛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뉴스킨에서의 레버리지는 무엇인가?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키맨과 동안방, 뷰티클래스, 2대1 라인 미팅, 그 다음에 3.3 헬스클럽 등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SNS 마케팅도 레버리지, 지렛대로 역할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럼 과연 이 여러 가지들 중에 나의 뉴스킨 사업의 지렛대는 무엇인가를 제가 체크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SNS를 왜 해야 되는가를 한번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SNS는 한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 구매하고 이전 구매자의 평가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이거는 통계 자료에 나온 이야기고 저도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정수기를 들여놨는데 그 정수기를 인스타 후기를 보고 선택해서 구매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저희 지금 현재 전 세계 SNS 소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다가오는데 네, 국내 스마트폰 유저는 82.1%나 된다고 해요. 그중 절반 이상이 다 소셜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제 하우투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저는
제가 이 SNS 마케팅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진짜 많이 공부하고 찾아보고 막 실제적으로 파워블로그도 만나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통계를 해보니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나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메이킹을 하고 그걸 마케팅을 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게 첫 스타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게 그럼 일단 나를 그냥 오픈을 먼저 해야겠다. 내 별명부터 애칭부터 좀 많이 오픈해야겠다 해서 저만의 애칭을 정하고 제 친구들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걸 그냥 오픈했어요. SNS 상에서 저를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주변 뉴스킨을 하지 않는 제 주변 지인 측근들한테 나 하면 뭐가 떠오르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5가지를 키워드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 SNS에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제 인스타고요. 이 대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대문이 결국 그 사람의 이미지 첫 스타트인데 아까 봤던 그 5가지의 그 키워드들이 다 여기 안에 속해 있어요. 그렇다면 이 5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너무 이렇게 이 한 챕터 안에 그 5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희 신랑이고요. 얼마 전에 해외여행 갔는데 일부러 웃긴 사진 캡처해가지고 올렸어요. 저희 신랑이 있고 제가 키우는 고양이 쫑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제품들 그 다음에 제가 파트너 스폰서 사장님과 같이 미팅하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뉴스킨 시스템 티업 이러한 것들을 되게 많이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뉴스킨 이 SNS를 오픈하기 전에 일단 제일 좋은 건 나의 일상을 오픈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냥 오픈하라고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너가 예쁘게 연애하는 모습으로 먼저 처음에 소통이 되니까 그렇게 먼저 오픈을 하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 남편 마케팅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거 밑으로 들어가서 쭉쭉 보시면 웃긴 사진 엄청 많아요. 이분만. 네, 그렇게 많이 그렇게 활용을 했더니 되게 친근감 있게 저를 되게 잘 불러주시더라고요. 하나 일하는 저희 남편 이름, 그러니까 제가 애칭은 신서방 하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남편 이름 진짜 신서방인 줄 아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행위들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유지를 했더니 성과가 나더라고요. 일단 처음에는 일단 이제 하루 3개 정도 피드를 올리는 거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짧은 동영상을 활용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예원이가 자꾸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댓글을 50개 이상 되게 집중적으로 달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댓글을 달기 전에 친구 수 1000명을 만드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하우투는 이 자리가 아닌 다음 MPK 8기에 저희 반에 들어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30분 안에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쓰는 어플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주로 이 2가지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 오른쪽으로 짧은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하나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남편이에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 피드 하나로 신혼부부한테 5대가 유통이 됐어요. 저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제가 올리는 사진보다 제 남편의 마케팅을 활용했더니 굉장히 핫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는 거예요. 남자들은 홈케어를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데 니네 남편이 할 정도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많이 달려서 최근에 신혼부부한테 5명한테 2월달에 본 판매 때 많이 나갔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의 SNS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팀으로 하는 SNS 이야기를 할 건데 SNS를 하다 보니 결국 SNS를 팀워크로 해야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일단 이제 저희 팀 SNS인데요. 저를 중심으로 하는 저희 팀의 운영진 사장님들이시고 지금 현재 형제라인 사장님들까지 다 담아서 같이 도와드리고 계시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저희 팀인데
서바이벌 1주차 이렇게 써있죠. 1주차, 2주차, 3주차로 진행을 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그 다음 주에 초대를 하지 않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일단 팀장님들이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 팀은 투잡하시는 분들이 SNS 팀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알려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이렇게 매일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출석을 체크하는 걸 하고 있어요. 이거를 똑같이 MBA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여기 X 되게 많이 보이죠? 네, 여기. 네, 이렇게 똑같이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제가 짤 없이 칼 없이 출석을 체크를 하는데요. 결국 SNS를 하게 되는 목표도 습관을 들이려고 이 피드백을 하는 거거든요. MBA와 나비팀의 SNS에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나비팀은 온라인으로 알려드리고 MBA는 오프라인으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잘라야 되나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SNS를 얻은 성과는 일단 명단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고 저는 서클 그룹의 한 90%가 다 95%가 다 SNS를 만난 케이스고 이 앞에 보였던 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저의 12년 지기 베스트 프렌드예요. 이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장님들은 다 소셜을 만난 분이거든요. 그래서 명단이 확장이 되고 리크루팅도 다 SNS로 했어요. SNS 팀을 이끌다 보니까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겼고 시스템에서 항상 수동적인 자세였다면 이것 때문에 주도적인 자세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형제 라인을 돕는 게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팀워크라는 걸 이번에 이 SNS 팀을 1년 동안 지속하면서 이번에 배웠던 것 같아요. 결국 뉴스킨 사업은 부메랑 같은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1년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NS를 만난 리크루팅 친구들이에요. 리크루팅 됐고 1대1 셀미팅 시작했는데 26살이거든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26살이 시작했는데 정말 감각적이고 빠르더라고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흡수율도 빠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밀레니얼들이 정말 물밑에 들어오고 있다. SNS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케팅 글을 쓸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제가 5번 정도 정독을 했고 이 책을 읽고 마케팅 쓰는 방법을 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장님들이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집에 있는 책을 꺼내서 찍어봤고 자 얼른 찍어주세요. 오늘 이 저자가 저한테 인센티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피드백을 하고요. 저는 피드백하는 습관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어도 돼요? 네,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집중해주세요. 네, 이제 3분이면 끝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루 피드백을 매일 하고요.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술을 먹고 들어와도 했어요. 네, 제 스스로의 약속이라 생각을 하고 이 습관은 석세스 트립 준비할 때 생겼던 습관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사실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든 가고 싶어서 매일매일 간절함을 공책에 적고 막 이걸 기록했더니 그때 생긴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피드백을 2가지를 하는데요. 일단 개인적인 피드백을 하고 SNS 나비팀 그 다음에 MBA SNS 이렇게 두 팀도 같이 피드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올해 저의 목표는 12월까지 다이아가 되는 목표고요. 그냥 다이아가 아닌 돈 버는 다이아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네, 벨로시티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이제 지금 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 이제 끝이에요, 정말. 이거 되게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하는 문구인데
하루 30분의 습관이 곧 자신의 인생이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섭지 않나요? 뉴스킨 산업도 지금 계속 보면 아침에 늦잠 자는 사람들은 진짜 계속 늦잠 자고 그 습관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 없는 거거든요. 늦잠뿐만 아니라 지각하는 사람들 보면요. 계속 지각해요. 그것도 결국 이 습관이 안 잡혀서. 제가 뉴스킨 사업을 4년 조금 넘게 했는데 이제 5년 차가 벌써 다 돼가요.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길고 날고 뛰었던 사장님들도 이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결국 다 이 자리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조금 느리고 더뎌도 이 습관으로 계속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지금 다 이 자리에 있고 결국은 다 조직이 큰 거 제가 두 눈으로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작은 습관들을 계속 지켜나가서 2018년도 성장해 나가는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